얼마 전 중국 시나웨이보가 대놓고 K9을 까대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제목부터 기가 막힌데요. 인도군이 국경에 3문을 배치한 중포, 타격 효과는 중국의 PLZ-05에 크게 못 미쳐 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인도가 산 한국의 K9 자주포는 중국산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와 연일 팽팽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흑색 비방으로 인도의 사기를 낮추려고 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타깃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중국의 PLZ-05와 비교했을 때 사거리, 발사속도, 탄두 중량 모두 열악하며 신뢰성이 낮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2010년에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사례를 들며 북한의 구식 견인포에 K9이 포격당했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를 분석한 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의 K9을 타격한 것은 강력한 122mm의 방사포였으며 이 때문에 실제로 파괴된 K9은 단 1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피해를 보았을 뿐 그마저도 몇 분 만에 수리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포격을 했다고 하죠. K9의 포격 결과를 확인해보니 실제 성능은 예상 데이터보다 훨씬 우수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끝에 일부 국가가 중국 자주포 대신 K9을 구매한 이유는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 같은 생산 설비를 구매국에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무기를 사가는 국가에 일종의 덤 개념으로 반도체 기술이나 자동차 생산 기술을 선물해줬다라니 이런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자의 상식 수준이 의심될 정도인데요. 아시다시피 기사에서 언급된 삼성과 현대와 K9 자주포를 만드는 한화 디펜스는 엄연히 다른 기업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나니 중국이 정말 절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애잔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대놓고 K9을 비방한 중국을 겨냥해 저도 대놓고 중국의 PLZ-05와 K9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처럼 질 낮은 비방이 아닌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요. 첫째, 수출량으로 비교해봅시다. 한화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9은 1999년 우리 군에 전력화된 후로 세계 정상급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200여 문이 배치돼 있으며 전 세계에서 1,700문이 운용 중인데요. 인도,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등 수많은 나라가 도입했죠. K9은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를 수년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크고 작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가 대만족을 외치고 있는데요. 7천억 원을 들여 대량 K9을 사가고도 더 구입할 생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죠. 반대로 중국의 PLZ 모델은 억지 떠넘기기식으로 단 128문만 수출됐을 뿐더러 중국 내에서도 홀대받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단 300여 문만 구입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중국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PLZ의 스펙대로라면 300문이 아니라 3000문 정도는 사서 사용할 만한데 말이죠. 수출량만 따져도 1700문과 128문. 이게 어디 비교할 수 있는 수치인가 싶습니다. 둘째, 성능 비교입니다. 우선 중국과 한국의 자주포 카탈로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PLZ-05가 독일의 PZH-2000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화력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초 이내 3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1문 TOT도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다른 각도로 포탄을 사격해 표적지에 3발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하는 최정상급 기술입니다. 또한 3분 동안 10발, 30발 연속 사격이 가능하며 1분에 5발 포탄 사격이 가능하다는 등 다른 나라 대비 2배 이상의 연사 속도를 자랑한다고 적어놨습니다. 포탄의 사거리는 최대 100km로 어마무시합니다. 카탈로그 데이터만 보면 중국 표현대로 무적 자주포임이 틀림없는데요. 그럼 한국 K9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K9은 1998년 4,100여 발의 사격 시험과 13,800제곱킬로미터의 주행 시험을 모두 통과해 우리 군이 먼저 사용해 그 성능을 입증해낸 전투장비입니다. 거의 10년 넘는 연구 개발 끝에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40km급 155mm 자주포인데요. 발사 속도는 1분당 6발에서 8발,
탄약 적재량 48발입니다. K9 자주포는 장거리 화력 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데요. 탄약과 장약 공급을 세계 최초로 자동화해 당시 혁신적이라 박수갈채를 받았던 무기죠. 중국보다 훨씬 빨리 일문 TOT 기능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부품 국산화율이 87%에 달해 만들어 파는 족족 한국에 이익을 안기는 효자 무기고요. 최근 한국은 K9 개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무인 자동화 포탑 기술 적용을 통해 자주포에 필요한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발사 속도도 1분당 6발에서 9발, 사거리를 54km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카탈로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중국 자주포가 한국보다 위인 건 분명한데요. 문제는 특히 군사 무기 영역에 대한 중국의 허세를 믿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군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PLZ-05의 사격 훈련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격 시 상부 포탑 부분이 크게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반동이 어찌나 큰지 포 전체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였는지 뒤편에 밀림 방지용 고인보까지 설치했지만 차체가 자꾸 뒤로 밀리며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돌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본 군사 전문가들은 단 한 문장만 내뱉었습니다. 중국스럽네요 라고요. 말 그대로 군사무기 하나를 만들어낼 때마다 과장 광고와 허위 광고를 일삼는 중국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전문가들은 일단 이렇게 포신이 흔들리는 것으로만 봐도 중국이 내세우는 15초의 세발 사격이나 장거리 사격, TOT 등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퇴 복좌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체의 서스펜션도 반동을 받아들일 만큼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동 때문에 수십 킬로미터 너머의 표적을 사격해야 하는 대포가 엉뚱한 곳에 포탄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특히 이 영상에서는 10km 근거리 표적을 사격하는데도 차체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러면 중국이 주장하는 50에서 100km급 사거리 구현은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카탈로그 데이터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성능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K9에 비해 12톤이나 가벼운 무게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K9과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다 포탑도 훨씬 큰데 35톤으로 무게가 너무 가볍거든요. 즉, 장갑판이 얇다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총탄 방어만 가능한 수준으로 근접전에서 처참할 정도로 파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의 사격 영상은 사실 여러 번 볼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무반동에 가까운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격거리 시범도 스펙에 명기해놓은 40km까지 숨김없이 보여주는데요. 단거리나 장거리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장치 하나 없이 사격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평안하죠. 뭐든 정확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성향이 녹아있는 무기입니다. 또한 중국과 반대로 K9은 전면 장갑의 경우 14.5mm, 중기관총까지 측면은 12.7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 생각될 정도입니다. 명품 자주포 K9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한국인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한 연구원의 목숨을 잃기도 했고 청력을 상실한 사람도 있었죠.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만 끈질긴 집념으로 개발에 성공한 K9은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